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붕어 낚시 유튜버가 덩어리 붕어 잡는 모습으로 찾아뵈야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근래 조항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낚시 환자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낚시 괴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00%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년 전 경기도 파주 임진강 줄기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워낙 대물낚시에 심취해 있던 터라 남들이 찾지 않는 생자리 오지를 찾아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낚시터로 가는 길은 비포장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낮부터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요. 저녁 10시가 넘도록 입질 한번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낚시도 안 되는데 담배까지 떨어져서 금단 증상까지 오고 어쩔 수 없이 야밤에 철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구지에 모든 낚시 장비를 때려 넣으니까 한 시간은 자정쯤 된 듯 했고요. 군부대 유격장을 지나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면서 비포장 험한 길을 출발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된 국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2km쯤 비포장 시골길을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비포장길은 이제 민가도 전혀 없고요. 뭐 몇 군데 폐간에 있었지만은 농사꾼하고 이제 가끔 군인들만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짱돌들하고 이제 흙먼지가 가득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달구지가 하체 손상 없이 멀쩡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요, 한 10km 내외에서 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 가로등은 당연히 없었고요. 오로지 달구지 라이트에 의존하면서 오늘도 꽝이구나, 이놈의 낚시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 이제 중얼거리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 앞에는 이제 작은 개울이 있고, 그 개울을 넘을 수 있는 이제 작은 시멘트 다리가 놓아져 있는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개울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다리 길이는 상당히 짧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스산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다리쯤에 이제 근접하니까 왠지 이제 왼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좌우 갈대하고 이제 잡목으로 막혀 있는 비포장도를 계속 달렸으니까 이제 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우의 물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듯 이제 다리를 지나가는 순간 왼쪽을 살짝 쳐다봤는데요. 이때 다리 밑 개울가에서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빨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정이 넘는 시간에, 그것도 민가도 전혀 없는 오지인데 빨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제가 본 여인의 모습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션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비디오 빨리 감기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 흰 옷 입은 여성은 엄청난 속도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제 눈에 들어왔고요. 저는 자지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에 저는 얼음처럼 몸을 굳어버리고 소스라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동작을 멈추더니 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무작정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이때 제 기억에 제가 그 소리를 지른 게 이제 엄마라고 외치면서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간 왜 차에서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냥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습니다. 막 허헉대면서 달리고 있는데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어느 작은 산을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등산길이 아닌데 이제 수풀과 잡목을 헤치면서 제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한 300m쯤 뒤에 제 차가 이제 운전석 문은 열려 있고 라이트만 켜져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것도 어둠 속에서 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산길을 왜 헤치고 올라왔는지도 별의별 생각이 들고 있는데, 불현듯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대로 달렸다면 아마 저는 산길 속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임진각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불발탄이나 지뢰를 밟고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귀신이 나를 데려가려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제 다시 좀 살고 싶어서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목은 정신 나갔을 때 이제 제가 삐었는지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이 절뚝거리면서 제 차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제 차로 달려가는 이 300m 길은 멀기만 느껴졌습니다. 이 뭐 차로 달려가면서 뭐 찬송가 주기도문 뭐 생각나는 데를 크게 부리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제 길이 아닌 곳을 달리다 보니까 뭐 튀어나온 돌에 2차례 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 차에 달아났고 저는 차에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이 순간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 이제 차에 타는 순간에 다시 다리 밑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니죠. 이제 귀신이죠. 그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하던 빨랫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신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공포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포장도로로 빠지기 전까지 차가 돌길에 하부가 긁히든 말든 막 속도를 내면서 달렸습니다. 어찌나 속도를 냈던지 한 1km 정도 금세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제 국도에 이제 들어서자 이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룸미러로 제가 빠져나온 길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흙먼지가 가득한 길에서 룸미러 저쪽으로 이제 그 여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 처음 여인을 봤을 때처럼 이제 저는 놀라지는 않았지만은 또 그때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엄마라고 소리치면서 막 악셀레이터 페달에 힘을 주고 국도로 빠져서 달려 나왔습니다. 이제 국도를 이제는 한참 달려서 의정부이죠. 이제 의정부 시내에 들려서 그 새벽에 커피 한잔하고 담배도 사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인데 누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궁시렁대면서 이제 폰 액정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만 낚시하고 집에 오라고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자다가 깨셨다고 하시면서 그 새벽에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귀신을 2번이나 보면서 엄마를 찾아 소리쳤는데 어찌나 간절했는지 그게 이제 어머니 꿈에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임진강과 한탄강 부근에서는 낚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름 끼치는 기억도 이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지금도 파주 쪽에서는 절대 낚시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근방은 이제 전원주택도 이제 듬성듬성 들어섰고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한 20년 낚시를 즐겨 했고요. 특히 이제 오지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가 안 돼서 영상 올릴 게 없으면은 가끔 제가 겪은 에피소드들을 간혹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